요정이 차를 탑니다. 근데 방금 보셨나요? 해머를 저렇게 한 손으로 들고 해머를 들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타랑 요정이 급하게 어디론가 이 해머로 막 부수면서 들어가죠. 그러면서 네.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왜 몸싸움을 하면서 저렇게 산타랑 요정이 과격하게 나오나 싶으실 텐데 바로 저 사람들 착한 어린이가 아니라 마약 밀매범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산타랑 요정은 변장에 능한 특수 부대였는데요.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저렇게 그 밀매범들을 잡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양의 마약 그리고 권총도 모두 압수했다고 합니다. 참 세상에서 가장 과격한 산타와 요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이 페루 특수부대가 이렇게 종종 변장을 많이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특수부대가 유독 산타와 요정 변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도 저렇게 똑같이 산타와 요정 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마약 밀매범들을 일망타진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2016년에 페루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해요. 산타 복장이 이목을 끌어서 혹시 수사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친근한 캐릭터라 누구나 경계를 풀어서 수사에 유리하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사진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요, 이 경찰이 산타하고 요정 분장을 하면서 잠복 근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경찰들도 참 아이디어 짜느라고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담으로 넘어가죠. 키워드 주시겠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주인공은 생일잔치.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어제 제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 이런 집행정지로 함께 신청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짚어볼 텐데, 자, 먼저 김은미 기자. 네. 우리 아까 키워드였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대검 앞에 윤석열 총장 생일상이 차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검 앞에 차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일상 과연 주인공은 있었는지 영상 같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이벤트를 준비하고 지지자께서 고생하시는 대검찰청의 검사들과 그 직원들에게 돌독을 돌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님의 회갑 축하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이렇게 드세요. 잘 보이네요. 네, 지금 영상 같이 보셨는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갑을 축하한다라는 입간판도 지금 세워져 있고요. 이 케이크, 떡 케이크 지금 생일상을 크게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대검 이제 들어가는 직원들인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직접 이 떡을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요. 네, 바로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나는 저 장소, 한갑산 이런 장소가 대검 앞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한테 날도 더운데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마음 내가 다 압니다라고 말을 저희가 분명히 이례적이다라고 윤 총장 지금 현재 정직 상태죠. 때문에 오늘은 대검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그럼 대체 오늘 뭘 할까? 윤 총장은 오늘 가족들하고 소소하게 좀 식사를 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에 생일인 오늘 오전에 취재진한테 저렇게 지금 강아지랑 같이 개랑 같이 산책을 하는 저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정작 생일 잔치의 당사자는 없고 본인은 이렇게 반려견하고 이제 산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군요. 자, 이 소송 관련해서 좀 짚어보죠. 자, 손한빛 기자. 네. 소송 제기했는데 이 소송 부분 좀 정리를 좀 해보시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일종의 가처분 신청입니다. 지금 현재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 이런 소송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를 했던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었고요.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자는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을 입게 됐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경우, 즉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즉시로 직무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되면 2개월 정직 복구력을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두고 윤석열 총장 측 그리고 청와대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젯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자들이 이제 청와대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청와대 입장은 뭐냐라고 물었는데 청와대는 소장에 적힌 그 피고 자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아니냐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하지만 왜 그 법무부 장관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한테 이 소를 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근데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의 처분의 경우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소장에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강규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과의 싸움임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대부분 다 이번 소송이 임명권자와 윤 총장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선을 그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뭐냐면 이제 현직 대통령은 어떤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이런 징계가 있으면 원래 검사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따라한 순간 이게 다른 정부의 계획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형식상 법적으로 보면 이 행정처분의 최종 재관자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통령이 이제 형사적 어떤 소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에는 해당 장관이 일단 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제 이제 소장을 낸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일단 소송을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징계 자체가 일단 대통령이 제거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법적인 다툼이 아니냐 이렇게 정책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윤 총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부담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임명권자인데 임명권자의 어떤 면에서 보면 다투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고 근데 청와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위가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절차상 그냥 제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